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11월 5일 오후 7시 30분 이렇게 지나고 있고요. 일단 오늘 분석해볼 내용은 일단 첫 번째로는 지수 분석을 좀 해볼 거고, 지수 분석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좀 뭐 금투세 유예든 뭐 이런 이제 수혜를 받아가지고 조금은 이제 상승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어서 이제 지수 분석을 좀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종목,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관심 종목을 좀 차트 분석을 해볼 건데, 관심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조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지수가 반등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쨌든 미국 대선에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재료들이랑 뭐 그런 이제 호재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와서 그런 건지,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7일날, 지금 내일이죠. 오늘이 5일이니까 내일 모레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갑작스러운 기자회견으로 좀 여러 가지 호재들이 좀 많이 나와서 좀 시장에 이제 변동성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여러 가지 관련 종목들을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제 기회 시장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종목들이 조금 관심 종목들이 조금 많은데, 우리기술투자 삼천당제약, 신성홀딩스, 뭐 레몬레인, 뭐 KCT, 유비케어, 셀발스 헬스케어, 키다이 스튜디오, 나노엔텍, 보락, 이렇게 좀 관련 종목 가지고 왔고요. 일단 이거를 뭐 전체적으로 좀 그 테마나 그런 걸 좀 본다고 하면, 일단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선이랑 좀 엮여 있는 종목이고, 그다음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GD랑 좀 엮여 있죠. GD에 뭐 지분을 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GD에 지분을 투자한 자회사가 이제 그 미국 나스닥 그 유니콘 기업에 선정이 돼서 미국 나스닥을 뭐 상장을 할 거다, 이제 그런 이제 뉴스가 터지고, 그다음 그거에 플러스 이제 우리나라 장 담는 그런 이제 고추장, 된장 이런 기술들이 유네스코에 이제 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면서 이제 그런 이제 장 관련주로도 좀 엮여 있는 좀 그런 이제 테마가 이것저것 엮여 있고, 지금 이제 GD가 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뭐 신성홀딩스나 플러스 해가지고 디지털 조선까지 해가지고 좀 GD 관련주로 좀 엮여서 움직일 것 같고, 그다음 레몬레인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이게 예전에 한동훈 관련주로 좀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윤석열 지지율이 안 좋으면서 한동훈 관련주들이 좀 수혜를 보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KC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좀 움직였었고,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위고비 재료가 좀 있어서 위고비에 뭐 수급이 안 되는 위고비를 많이 가지고 있다 유비케어가, 뭐 이제 그런 뉴스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재료 자체는 유비케어 그런 재료는 사실 연속성 있게 상승을 할 만한 그런 재료는 아니기는 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 시장에서 뭐 돈이 갈 데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위고비 테마가 좋아서 그런 건지, 이제 뭐 유비케어, 나노엔텍, 뭐 보락, 이제 이런 뭐 위고비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보락 같은 경우에는 뭐 100% 위고비 관련주는 아니지만 오늘 좀 장중에 15% 정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뭐 YG 플러스랑 마찬가지로 이제 엔터주들이 올라가면서 상승을 좀 하는 것 같고, 이제 셀발스 헬스케어랑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는 개별 호재가 있는 종목인데, 이제 지금 뭐 시장이 막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가면서 이제 셀바스 헬스케어는 지금 자리를 좀 잘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재료가 좋고, 그리고 원래 셀바스 그룹, 셀바스 AI, 셀바스 헬스케어 뭐 이런 것들이 끼가 좀 좋으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관심 종목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기술 투자부터 보라까지 좀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 우리기술 투자를 좀 보시면, 자, 봐보세요. 지금 자리에서 이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파동이 만들어졌고, 이 첫 번째 파동을 21선과 기준으로 지금 0.618 자리에서 정확하게 기술적 반등에 성공을 한 종목이에요. 그러면서 재차 1.618 요 이제 N자 파동을 완벽하게 만들었고, 지금 자리에서 이게 이 상승 추세를 깼던 종목인데, 상승 추세를 깨고 나서 지금 21선에서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을 했는데, 거래 대금이 동반되면서 기술적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건 완벽하게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만약에 이렇게 이제 반등에 성공을 해서 상승을 하게 된다 그러면 차트 분석을 다시 해야 돼요. 하락하는 걸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상승 쪽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 요 하락세 기형의 하락 추세형을 돌파하는 요런 식으로 N자 파동의 그 상승 플래그, 상승 깃발령 패턴으로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이 우리기술 투자라고 하는 종목의 주봉이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상승을 한다고 하면, 여기서 N자로 상승을 할 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이 파동은 이 바닥에서 만들었던 상승 플래그형의 이 패턴만큼 상승을 하게 돼요. 이 상승분만큼 눌림 줬다 재차 상승을 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종목의 상승폭은 이 우리기술 투자가 한 번도 가지 않은 이 13,500원 이상의 신고가가 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자리에서 제가 봤을 때 이 자리에서 그 윗꼬리 빼고 종가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이게 지금 올라간 퍼센트가
240%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럼 지금 16,000원짜리에서 240%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 15,000원 정도 되는 구간이에요. 200%가 12,000원이고 250%가 한 13,000, 14,000원, 15,000원 되는 구간이라서,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제 생각에 15,000원짜리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이게 15,000원을 가긴 갈 건데 어떻게 눌림목을 잡아가지고 내가 매매를 할 거냐,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노려 봐셔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게 어쨌든 상승 추세를 하려면 21선을 절대 깨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언제 눌림목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8,315원, 여기 8,300원 요 자리가 이 종목의 강력한 손절 라인이고, 여기서 8,300원, 그리고 월봉의 5일선 자리 8,330원, 이 자리만 깨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매수 타점을 좀 잡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1시간봉 기준으로 봤을 때 8,400원에 선 하나 거놓으시고, 8,400원으로 내려오면 이 아래 꼬리 추세선 잡아가지고 매매 한번 해보셔서 눌림목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매수는 한 8,800원부터 8,400원짜리까지 분할 매수 하시면 되고, 일봉상 손절 라인은 8,300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한번 체크하시면서 매매 대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는 분명 괜찮고 파동 자체도 지금 되게 유의미한 파동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라서 여러분들이 잘 챙겨가면서 매매 한번 해보시면 꼭 수익 나실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삼천당 제약인데, 이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 자리에서도 이제 여러 번 분석해드리고 막 점상도 뭐 가고 했던 종목인데, 이게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 지금 주봉을 보시면 요렇게 추세를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죠. 근데 추세를 그리면서 올라가다가 지금 이 자리에 사실 이탈이 됐어요. 이게 추세를 올라가면서 가다가 이탈이 됐다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굉장히 안 좋은 거고, 여기서 추세가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15만 5천원 이 라인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의 구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만 5천원 이 자리를 어떻게 넘냐가 중요한데, 지금 자리에서 15만 5천원짜리가 이 전고점이거든요. 15만 5천원, 16만원짜리가 이 전고점 구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은 지금 여기서 하단 추세선을 뭐 돌파했다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매수가 돼야 되냐면, 여기서 절대로 13만 9천원이 이탈이 되면 안 되면서 13만 9천원짜리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구름 매물대 자리를 요렇게 돌파를 해줘야, 그러면 이게 그 흐름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상승 추세로. 그렇게 되면 여기서 구름 매물 때는 옆으로 횡보하면서 나와주고, 그러면서 매집봉으로 저점 추세를 요렇게 높여야지만, 요렇게 저점 추세가 높아지면서 다시 한번 20만원 이상, 22만원 이상 갈 수 있는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이 종목이, 삼청당 제약이라고 하는 종목이 13만 9천원, 14만원을 완벽하게 지지를 하냐를 보면서 구름 매물대를 돌파를 하냐, 혹은 구름 매물대 저항을 맞고 밑으로 내려가냐, 그걸 여러분들이 관찰하시면서 추적하시면 좋을 것 같고, 13만 9천원짜리만 이탈되지 않으면 15만 5천원에서 20만원, 22만원짜리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챙겨가면서 매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신송홀딩스인데, 이제 신송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끼가 굉장히 있는 종목은 맞아요. 막 변동성도 있고, 그리고 막 상승폭도 굉장히 세고 막 그런 종목은 맞는데, 이게 그리고 월봉상에서 지금 하락세 기형을 돌파하는 구간이고, 보시면 지금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면서 매집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여기서 이제 월봉상 대시세가 날 수도 있는, 월봉상 하락세가 돌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진짜 강력한 슈팅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양을 만들어 놨는데, 사실 이게 어쩌면 이게 약간 빛 좋은 개살구처럼 주봉상 그리고 월봉상 차트를 잘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그냥 밀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급등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기에는 사실 매집을, 요번에 상승을 하는 매집의 모양이 조금은 부실하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급등을 하려면, 이렇게 대시세가 나오려면 이런 식으로 거래량을 앞전에 매물대를 몇십 프로씩 올려놓고 밑으로 밀어버리고 이런 게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여기서 큰 시세가 나왔다가 밑으로 다시 밀어버리고, 또 21선 타서 큰 수세 났다가 밀어버리고, 이런 패턴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미를 못하게 하는. 근데 지금은 사실 어떤 모양이냐면, 개미들을 그냥 이거 올라가니까 나 타세요 이렇게 만드는 좀 그런 모양이거든요. 차트의 모양 자체가. 그래서 얘는 그냥 단순하게 60분 봉상 하나 켜놓고서, 얘는 여기 자리가 이탈되면 그냥 던지고 나오시면 돼요. 7,900원이. 만약에 이거는 지금 안 들어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7,900원에 매수 들어가서
이제 눌림목 자리 한번 매수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지금 자리에서 눌림목 줬다가 이렇게 반등 나오는 거 단타 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7,900원 기다렸는데 7,900원이 이거 일봉상 5일선이에요. 5일선 자리가 그냥 쉽게 무너져 내린다. 그럼 그냥 이거는 매매 안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만약에 5일선 자리 7,900원이 이탈된다고 하면 이거는 7,200원 자리까지도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도 거래량이 터진 게 만만치 않아서 아마 바로 이탈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7,900원에 매수하셔가지고 단타 치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 7,900원 잡으면 손해는 그렇게 많이 안 볼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레몽레인인데 이게 시간에 조금 올랐더라고요. 이게 오늘 그 분봉의 흐름 자체가 좀 종가 베팅을 해도 됐었던 분봉의 흐름이면서 좀 분봉이 되게 잘 뭔가 이쁘게 좀 5분봉상에서 이쁘게 좀 전고점 자리를 소화하고 막 이렇게 만들면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내일 자리에서 이게 저점 추세랑 이제 종가상 손절 딱 잡고 매매를 한번 해보려고 했었던 종목인데, 이제 시간에 올라가서 조금 이제 뭐 패스를 해야겠지만, 당장 내일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제 생각에는 3만원짜리까지 열려있거든요. 당장 내일이 아니더라도 제 생각에는 요 윗골이 이 매물대까지는 소화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도 그렇고 지금 터지고,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이 매물대 자체가 너무 세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게 점상으로 올랐다가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한 이것도 있죠. 이것 또한 저는 매집봉 같아요. 이거 점상 또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앞에 매물대를 소화한 매집봉 같아서 이 레몽레인이라고 하는 종목은 이 전고점 39,600원짜리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뭐 대선주로 엮여가지고 뭐 갈지 뭘로 엮여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차트의 흐름 자체가 지금 이 구간에서 바닥 구간에서 여기가 다 매집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흔드는 거는 파동이 이렇게 큰 종목이라면 과연 이거는 지금 자리에서 과연 끝날 것인가? 이게 여기서 이렇게 매집을 한다 그러면 올라갔을 때 무조건 따블에서 따따블인데, 지금 자리에서 따블이면 4만원 여기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터진 거래량을, 그리고 여기에 터진 물려있는 이 개미들을 여기서 점상을 보여주면서 본전을 주었는데, 이 종목이 과연 여기서 끝날 일이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물린 이 매물대들을 점상으로 해서 다 살려줬다가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그러면서 거래대금이 계속 들어왔다가 지금 이제 슈팅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라서, 그리고 지금 이제 노란색 시그널이 어제 떴잖아요. 어제 상한가 갔을 때. 그래서 이거는 추가적으로 저는 더 상승을 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 1차 매도는 25,000원까지 좀 보여지고요. 2차 매도는 3만원에서 4만원짜리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KTC인데, KTC 같은 경우는 지금 역배열 자리에서 고점 자리를 쭉 내려보면, 이렇게 고점에 지금 이게 2023년 2월 달부터 거의 1년이 안 되는, 거의 뭐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아니죠, 2023년 2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2년 정도 옆으로 좀 행보를 해주고 있고, 그런 자리를 지금 이 큰 대추세 자리를 이 상단 저항을 지금 딱 장기 이평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를 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되게 유의미한 돌파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 저점이 딱 3개가 보이잖아요. 이 추세선만 이탈되지 않으면 이거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이고, 보통 이렇게 역배열이 나와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면 보통 지금 자리에서 더블 간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왜냐면 전고점 자리 지금 연봉상 전저점에서 지금 십자양봉으로 추세가 전환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죠. 올해 만약에 이거 그 V자 반등으로 십자양봉으로 그 마감한다고 하면, 이게 지금 그 이재명 정책 테마주예요. 이게 디지털 화폐 그 다음에 지역 화폐가 이재명의 그 정치 테마 공약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KTC 같은 게 이재명 대선주로 엮여가지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차트를 봐봐요. 이게 지금 여기서 외바닥 나오고 나서 고점에서 이 거래량 터졌지만, 고점에 이제 음봉 터지고 나서 이제 이게 십자양봉으로 이렇게 바뀐다고 하면, 이렇게 V자 반등으로 쌍바닥 나오는 구간이니까 연봉상 내년에 지금 자리에서 3배 이상 갈 수 있는 자리예요. 이 KTC 말고도 뭐 로지시스나 아니면 한네트 같은 거 있죠. 로지시스나 그다음에 한네트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실제로 지금 한네트 같은 것도 보시면 거래대금이 고점에서 많이 터졌나요? 아니에요. 고점 가기 전에 이 매집봉, 기준봉 자리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고, 그 다음에 시세를 냈다가 지금 딱 중심봉의 중간에 눌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래량 딱 죽었잖아요. 이거 아마 12월 달에 이게 만약 십장봉으로 바뀐다. 그럼 이거는 내년 2025년 완전 히어로, 여기 N자 파동으로 올라가서 지금 자리에서 3배, 4배, 5배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섹터가 아닐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이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은 이제 정책주로 그리고 대선주로 엮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CBDC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뭐 더 관심이 있어서 만약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디지털 화폐랑 비트코인이랑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무기명, 그러니까 내가 누가 돈을 거래를 했는지 모르게 하는 게 이제 비트코인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범죄 자금으로 은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막 범죄 자금에 연관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좀 싫어하는 거고,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 수표, 그 지금 이제 현물 자산으로 따지면 수표 같은 거거든요. 누가 어떻게 돈을 움직였고 그거를 다 추적할 수 있고 중앙 정부에서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화폐가 디지털 화폐 중앙 그 CBDC예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 트럼프가 당선이 돼가지고 지금 누가 당선될지 모르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비트코인이 뭔가 그 시장에 점유를 하면 할수록 디지털 화폐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반대쪽 여론도 더 강세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정책 플러스 이제 대선주 정책,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그런 테마 1등 테마가 대선주인데, 대선주 플러스 뭔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붐이 이룰 수 있는 그런 이제 테마예요. CBDC 디지털 화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한네트나 뭐 로지시스, 그다음에 KCT 그다음 뭐 KCS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꼭 담아놓으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테마 자체가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테마나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꼭 이쪽은 여러분들이 좀 매매를 해놓으시기, 그리고 좀 중장기로 좀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에 유비케어인데,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분봉으로만 좀 보시면 되고, 분봉상에서 여기만 이탈되지 않으면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여기 4,360원, 4,230원. 그래서 이 자리를 지금 15분상에서 고점 추세를 딱 뚫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으로 추세가 전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건 직전 고점 4,700원에서 4,760원에서 4,950원 딱 요 자리 이제 위고비 테마 같은 경우는 좀 단타로만 접근하면 되실 것 같아서 이거는 여러분들 단타 치라고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2,290원 자리만 손절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추가적으로 단타 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셀바스 헬스케어인데,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지금 자리가 저점 추세가 올라가는 딱 뭔가 이제 저점 바닥에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이게 지금 자리에서 월봉도 그렇고, 일봉도 그렇고, 뭐 주봉도 그렇고, 분봉도 그렇고, 뭔가 이제 장대양봉에 거래대금이 동반되는 장대양봉을 이렇게 쓰고 나서 바닥까지 밀어버리고, 쓰고 나서 바닥까지 밀어버리고, 그래서 지금 자리는 크게 손해볼 자리가 별로 없는 이제 눌림목 그런 구간이라서, 지금 자리에서 손절 라인만 4,090원 잡고 매매 한번 해보시면, 그렇게 엄청 손해볼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원래 얘가, 여기서 주가가 수렴하고 나서 구름대 뚫고 위로 딱 쏘고 빠졌어야 되는데 쏘고 빠진 게 아니라서 여기가 매물대가 비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올라가게 되면 아마 요 자리까지 한 5,500원에서 6,000원 자리까지는 좀 쉽게 갈 수 있는 자리라서 제 생각에는 뭐 고점 저점 높이는 이런 패턴을 좀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스윙의 관점으로 매매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키다리 스튜디오인데, 이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저점 추세가 주봉상 저점 추세를 되게 오랫동안, 그리고 저점 자리를 되게 오랫동안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가 뭐 어느 정도 바닥이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매매를 좀 하는 건데, 이게 근데 얘도 단타로 보셔야 되는 게 역배열 자리에서 이 장기회평 저항을 계속 막고 이제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썩 엄청나게 좋은 차트는 아니에요. 다만 저점 자리에서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거는 이렇게 확장형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확장형 패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이 되면서 움직이는 이런 이제 경향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저점 추세를 요런 식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장형으로 가다가 저점과 고점의 방향을 바꾸는 완벽한 추세 전환의 패턴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여기 3,630원만 이탈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왔을 때 3,630원에서 뭔가 이제 이 하단 추세선을 지지하는 걸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하면 된다. 요 자리 3,630원 매수 잡으시면 아마 4,800원 자리까지 이건 중장기 매매도 가능하니까 여러분 잘 챙겨가지고 매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종목으로 나노엔텍인데, 나노엔텍 같은 경우는 1시간봉 상에서 요 상단 저항을 좀 돌파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손절 라인만 한 3,920원
짜리만 손절 잡고 매매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는 뭐 일봉상에서도 21선 지지하는 구간이고 오늘 살짝 종가로 이탈했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크게 상관은 없고요. 이거는 21선 또는 이제 일봉상에서 좀 더 길게 본다고 하면 뭐 3,750원짜리까지 해서 이렇게 좀 쌍바닥 좀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뭐 쌍바닥 나오고 나서 이제 재차 슈팅 나온다고 하면 4,670원짜리까지 피보나치 매매 하시면 되니까 단타로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3,750원짜리까지 일봉 스윙하실 분들은, 근데 단타 하실 분들은 이제 3,920원에 손절 라인 이 두 라인 잡고 매매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 종목으로 보락인데, 보락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좀 분석해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보락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여기 1시간 봉상에서 이 상단 저항선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드렸고, 1250원짜리 손절 잡고 매매하라고 말씀드렸는데 1250원짜리를 1230원 딱 찍고 이제 그 다음 캔들에 15% 올랐네요. 그래가지고 딱 요 자리 뭐 부근에서 이제 15%짜리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들고 계신 분들 좀 수익 뭐 축하드리고, 이게 어쨌든 두 칸 반등이거든요. 보통 이게 피보나치 매매가 이렇게 0.38에서 반등하면 보통 0.618 두 칸 반등이 나와요. 그리고 0.5레벨에서 지지 나오면은 뭐 이 위에 이게 나중에 이제 제가 피보나치 강의를 할 기회가 있으면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건데, 이게 원래 중간에 선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에 0.238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0.718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0.5에서 반등 나오면 0.718 정도가 저항이고 0.2에서 반등 나오면 0.5가 반등이고 뭐 이런 시스템인데, 지금 0.32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서 정확하게 0.618을 터치를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피보나치 매매도 여러분들이 뭐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해 보셔가지고 뭐 매매 한번, 이 매매법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보락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장기 입형 자리 1230원을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해가지고 아마 우상향으로 좀 차트가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월봉을 좀 보시면 십자 양봉으로 마감해준다고 하면 다음 달에 더 큰 장대 양봉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챙겨가지고 매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좀 많은 종목들 많이 분석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분석해드리는 내용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뭐 두 번씩 보셔가지고 여러분들 걸로 만든다고 하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기 때문에 많이 공부하셔가지고 꼭 많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